다저녁 때 동네 슈퍼마켓을 찾아온 동덕 씨. 남자 혼자 장 보는 게 쑥스러울 법도 하건만 잔단한 거 사람이 좋겠다. 콩나물까지 척척 담아내는 걸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도 알뜰주부 뺨칠 정도. 반찬거리 사들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게 영락없는 호랍이 모습인데 방 안에 들어와 보니 그의 아내가 침대에 턱하니 누운 채 식사 준비하는 동덕 씨를 감독하고 있다. 된장이면 다 똑같은 된장이지. 근데 거기만 열었다면 왜 반찬 냄새가 나? 땡그란 거 반 초록색 뚜껑.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는 아내의 주문은 오늘도 까다롭게 이를 데 없다. 아 찾아봐. 거기 초록색 뚜껑 땡그란 통에 초록색 뚜껑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있어? 그 안에 있어요. 찾아보셔요. 누워서도 온 집안 살림을 꿰고 있는 완금 씨. 아, 맨날 봐도 몰라 초록색이니. 이거 어떻게 보여 거기서? 이게 있는지 알아? 네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 난 다 알아요. 조사 같은 데네. 난 여기저기 사방이 눈이 달렸지. 음식을 만들 때도 완금 씨의 코치가 이어진다. 너무 다졌을 지 안 해도 돼요. 아이 말하지 마 숨겨. 동덕 씨가 딱 질색인 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아내의 잔소리. 이 정도면 칼질 잘하는 거야 나는. 연필은 나도 잘 깎으시오. 이제 간쪽 공부하여 끌었으니까. 동덕 씨가 살림을 떠맡게 된 건 10년 전 완금 씨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다. 뭐가? 마시라고. 뜨거울 텐데. 입될 텐데. 입될 텐데. 비록 움직이지 못해도 안방마님 완금 씨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 아이고 맛있네. 맛있나? 예. 다행이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짜서 안 돼요. 조금만 뭐 이건 이렇게 미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지시와 명령이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보여. 손발을 움직일 수 없어 혼자서는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완금 씨. 그러니 수발 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도 없으니 앉힐 때도 늘 벨트를 채워야 한다. 아내가 다친 후 동덕 씨는 잠시도 그 곁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밥도 일일이 먹여줘야 하니 아예 한 그릇만 퍼서는 나 한 숟갈 먹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그 없어. 다음엔 당신 한 숟갈 본의 아니게 닭살 부부가 됐다. 자기보다는 먼저 살아본 사람인데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바울엄마가 코치를 해준다 해도 바울엄마가 옛날 해준 게 맞았어. 야무진 살림꾼이었던 아내. 그 시절을 떠올리면 동덕 씨의 마음은 애잔해진다.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 그것도 침대에서만 보내야 하는 완금 씨. 오늘은 동덕 씨가 외출할 일이 있다. 물론 아내도 데리고 가야 한다. 계속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 완금 씨의 몸은 잘 펴지지가 않아 힘이 더 든다. 바닥도 자빠지네. 60kg의 호리호리한 몸으로 70kg이 넘는 아내를 업는 일. 당연히 요령이 필요하다. 바지 뒤에 안 찢어도 돼요? 10년 세월이 가르쳐준 노하우다. 엉덩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럴 땐 아내를 업는 게 아니라 큰 산을 지고 가는 것만 같다. 차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아유. 아내와의 외출은 늘 힘겹지만 손 하나 까딱도 못하는 아내를 혼자 놔둘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이고 미안해. 너무 무거워. 점심 먹으면 더 무거워. 1kg 먹었다고 치고. 저기 빵꾸 났다. 방 안에서 차 안까지가 천리길보다 더 멀다. 계속 누워있거나 앉아있기만 하다 보니 완금 씨의 체중은 더 늘었다. 나이 먹고
근력 빠지고 늙으면 큰일이다. 빠질 때도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선 아내를 없는 일이 부쩍 힘에 부친다. 아내를 차에 옮겨놓고 나니 지푸라기 들 기운도 없건만 이번엔 또 챙겨야 할 짐들이 많다. 근데 같이 항상 다니시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유 너무 가까이 있는 게 안 좋지. 개인적으로 어디 좀 막 멀리 좀 가고도 싶고. 근데 저 사람은 뭐 딱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개인적으로 무슨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전혀 불가능하니까 아주 답답하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제 잘 보여? 어머니에게는 귀한 외아들인 동덕 씨. 그러니 며느리 돌보느라 고생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은 또 어떨 것인가. 감기 걸리면 체온이 온도가 올라가면 늘 방 안에서만 지내는 아내는 창밖의 사소한 풍경에도 감탄사 연발이다. 저기 좀 봐봐 우리 아빠. 낚시도 잘 봐. 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맞다미 그랬지. 낚시질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바다 낚시, 민물 낚시 한 번을 가봐? 억울하겠네. 그렇게 말하면 뭐 바오름만은 더 그러지. 뭐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좋아하고 자전거 잘 타지, 오토바이 잘 타지, 운전도 잘했지. 그러다가 이렇게 꼼짝보다니 얼마나 답답이야.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참 고맙다고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으리야. 11시쯤 오면서 잠을 못 자. 간호사였던 아내는 꿈 많고 활동적인 여자였다. 맏며느리감이었던 고향 처녀 아내를 만나 100년 가약을 맺고 동덕시 직장에 있는 수원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아이들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던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아내가 척추를 다치면서 동덕시의 삶도 달라졌다.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둔 동덕시. 대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애완견 기르는 일을 시작했다. 동덕시가 찾아온 곳은 한 회사의 구내 식당. 개들 먹일 잔반을 얻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르는 곳이다. 동덕시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완금씨는 꼼짝없이 차에 앉아 있어야 한다. 마음으로야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돕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아저씨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고는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중심이 이제 이 목만 살았으니까 어떻게 놓으면은 계란 쓰러지듯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으로 쓰러지고 잘못하면 여기다 콕 박고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놓는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냐고. 그러나 이런 일쯤은 생활하며 부딪히는 불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는 완금씨는 삼복더위에도 춥다고 난리다. 그렇다고 요새 불 때기도 그렇잖아. 옆에는 항상 마이크를 대기해둬야 한다. 잘 들리지? 아니요 여기 아니요 냉기야요. 이쪽으로? 예. 유일한 낙이 성경 읽는 일인 아내. 책장을 넘겨주는 것도 동덕씨 일이다. 가만 있어봐. 여기요 여기 맞춰. 에이구. 갔다 올게. 됐어. 마이크와 연결된 스피커는 항상 동덕씨 쪽으로 향하게 한다. 말해봐. 가오리 아빠. 잘 들려? 꺼졌다고 걱정할 거 없어. 그 스피커는 왜 방... 배를 밀어줘야 이렇게 기침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카레가 차면
자꾸 차오르면 이제 숨을 못 쉬면은 사람이 숨을 1분만 안 쉬어도 큰일 나는 일.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잘 들어야지. 마이크와 스피커는 부부의 통신 수단. 이 모든 건 동덕 씨의 아이디어다. 부지런히 식당에서 가져온 잔반을 정리하고 있는 이때 바울이 아빠. 뿌옇게 날리는 송화가루 속을 달려가는 동덕 씨. 땡겨? 책장 넘겨달라고 일하는 남편을 부른 것이다. 뭐야? 이럴 땐 왕비마마가 따로 없다. 알았어. 좀 크게 말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알았어요. 나가면서도 또 언제 부를지 불안하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련만 완금 씨는 그런 내색조차 없다. 바울이 아빠. 그런데 금방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바울이 아빠. 불렀어? 어. 아이, 이럴 땐 울컥 신경질이 난다. 조금만 참아야지. 남편의 짜증에 완금 씨의 날카로운 응수. 아무 소리 좀 말고 좀 해주면 안 돼요? 남겨달라면 내가 그건 이해한다. 계량은 좀 참아야지. 내 손 있으면 내가 긁지 뭐들어 긁어 불러대요. 언제나 당당한 완금 씨. 동덕 씨는 아내의 맞수가 되지 못한다. 나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지. 덕분이. 애교 작전까지 동원하면 동덕 씨는 속수무책. 가만있어 나 어디까지 봤디야? 이만큼 봐서 조금만 와서 남겨. 아니야. 가만있어 동덕 봐, 씨는 나 어디까지 이참에 봤냐. 책장을 넘기자고 회유 작전으로 나선다. 넘어가. 조금 잘. 가만있어 이거 조금만 더 올려줘. 이럴 땐 자신만 바라보는 아내가 측은해진다.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하죠. 속으로는 짜증나지만 가서 싹 웃는 채는 거지. 껍데기만 웃는 채지. 아유 그렇게 살았어야지. 왜 웃으세요? 아유 거기서 사람 보는 데서 승질나면 막 더 복받치면 내 감정만 나빠지고 또 사람도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속은 아파도 그냥 겉에는 괜찮은 척하고 얻는 거. 나 불렀어 어쩌고 이러고만 넘어가는 게 좋아서 왔다고 하면서 거짓말이지. 그래요.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 짠해졌다가도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아내가 다쳤을 때 고향에 내려오자고 한 사람은 동덕 씨였다. 몸 불편한 아내와 살아나오는 데는 주변 이웃들의 크고 작은 도움덕이 컸다.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개들의 배설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웃지간에 서로 돕고 살던 무들망정 새들은 사람도 이제 냄새나고 막 시끄럽다고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미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도 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곡식 키우는데 거름이랑 해서 아랫집이나 우리집 옆집은 이렇게 개똥 거름이라도 해서 갖다 주고 그러려고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팍팍하고 고달픈 상황도 동덕 씨의 넉넉한 심성만은 흠집내지 못했다. 고추 모자르지 않으시요? 깊은 밤, 동덕 씨는 인터넷 장기에 빠져 있다. 급수 좀 올라가시. 급수가? 인터넷 장기는 동덕 씨의 유일한 취미. 어깨너머로 보는 사이 완금 씨도 재미를 붙였다. 모니터를 조금 이렇게 해봐. 아 성경책이나 계속 읽으라니까. 완금 씨도 모르지 않는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을 남편의 심정을. 장기 들 때는요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초롱초롱하고 막 얼굴도 화하는데 이기만 화나고 지면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막
씩씩거리고 그래고 잠도 안 자요. 화딱지가 나. 장기 삼매경에 한참 빠져 있는데 또 돌발 상황이다. 이게 뭔 소리냐? 버려봐. 나가봐. 야심한 밤에 개들이 짖어대니 무슨 일인가 싶다. 별일 없는 것 같아 개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니 이번엔 방 안에 장기판이 어떻게 됐나 그게 또 걱정이다. 개판 때문에 아주 개판 됐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한 마리 죽었지. 마음 놓고 장기 한 판 둘 채우지도 못 되는 동덕 씨. 친구를 만날 수도 취미를 가질 수도 없는 현실이 그라고 해서 왜 답답하지 않겠는가. 다음 날 아침 개들 보살피는 일부터 동덕 씨 앞에는 또 산더미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아내는 그에겐 덩치 큰 갓난아이나 다름없다. 조그마한 갖고 와도 별거 아니야. 또 오늘 갖고 간다며 좀 더 해봐. 매일 아침 이도 닦아주어야 한다. 응? 지금이야 아내 수발 드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고 고달픈 몸이 됐지만 아내가 다치기 전엔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도 않고 황제처럼 군림했던 그였다. 우리들이 빨아야지. 겉에 거이. 처음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암담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하다 보니 숙련된 솜씨가 됐다. 그러나 세수시키고 머리 한번 감길래도 한바탕 씨름을 치러야 한다. 들여올 때 효과가 아유 있는 아무 소리 말어. 동덕 씨에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을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점.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또한 자신의 삶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우리들이 백기야 팔을 땀난 거 다 닦으지. 1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아내 곁에 있어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으리라. 동덕 씨가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아내의 건강. 오늘은 꿀을 채집해서 아내에게 진상을 할 생각이다. 쑥연기로 잠시 벌들을 환각 상태에 빠져들게 한 후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다. 동덕 씨가 아내의 건강을 각별하게 챙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알아 눕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다. 이를테면 감기 같은 게 걸려도 남들처럼 병원 찾는 일이 쉽지 않은 터. 늘 누워 지내는 완금 씨가 잔병치레 안 하는 것도 다 이런 정성 덕분이 아닐까. 같은 교회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는 이웃 성월 씨가 들렀다. 성월 씨는 반찬이나 간식을 만들어서 들르곤 한다. 세끼 밥 챙겨 먹기도 벅찬 동덕 씨에겐 반가운 손님. 김치 부침개. 예. 집사님 안 주고 우리끼리 먹을 거야. 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뭐가 꿀이? 아 꿀은 안 먹어. 우리 집에도 있어. 이따 먹을게. 저기다 넣어서 들어가세요. 성월 씨는 하루 종일 방에서 지내야 하는 완금 씨에게도 더없이 좋은 친구다. 그런데 상을 펴는 순간 상다리가 흔들흔들한다. 이제 먹어야지. 아 이 상 좀 사라니까. 참 내가 아주 그냥 못 살아 내가. 상 참나무 다 죽었어. 나중에 부자 되면 살게. 참 내가 못 살아. 꿀 한 대다 주세요. 사실 형편도 빠듯하지만 살림살이 구색 맞춰가며 살아갈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건 아슬아슬한 상다리가 음식이 많은 오늘은 더 불안하다.
맛이? 이웃들이 이들 부부를 좋아하는 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빛바래지 않는 금술 때문이다. 난 이거랑 이거 찍어 먹고 말겠다. 자, 올라가자고. 숟가락 젓가락 다 어쩌 음식 하는 게 귀찮기만 한 동덕 씨에게 오늘 같은 날은 행운의 날. 식구가 두 식구밖에 더 있나 우리가? 여기 있다. 어서 오시오. 한 식구처럼 지내며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성월 씨가 고맙기만 하다. 아이고. 참 아, 진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네. 성 때문에 나 신경질. 그래줄까? 집사님 또 내복 또 뒤집어 입혔다 또. 어디? 이거 봐. 아유 정말 똑바로 입히라니까. 다음엔 딱 잘 입혀줘. 한 번은 뒤집어서, 한 번은 잡쳐서. 빨기 싫으니까. 아니지. 자꾸 뒤집어지니까. 근데 베낄 때마다 뒤집어지잖아. 옷 뒤집는 일도 번거롭다는 동덕 씨. 만사가 이런 식이다. 더워.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아까 떨어지는 거 아까우니까. 진짜 안 떨어지는 것보다. 다치고 난 후 더 기세등등하고 당당해진 완금 씨. 그건 어디까지나 막강한 후원 세력인 동덕 씨가 있어서일 것이다. 남편분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 우리 남편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면 우리 남편은 가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할까. 큰아들이 나는 안 모실 텐데 어떤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오겠나. 우리 큰아들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죠. 이게. 다 안 꼬부러져. 우리는 응. 이 정도는 꼬부러지지 않을게. 그렇지. 이렇게. 응. 바로만 이 각도가 안 올라가. 우리는 거의 90도 가는데. 굳었나 보다. 늘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 보니 근육이 굳게 마련이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뻗쳐가지고 아주. 아내 운동시키다 보면 금방 파김치가 된다. 그러나 대충대충 때우는 적은 없다. 나야. 이 모든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동덕 씨. 반짝 사랑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우진 나도 힘들어. 앉아서 하는 게 낫겠다. 사고 나서 요 자리만 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얼굴에 뾰루지까지 일일이 짜주는 이런 남편 흔치는 않을 것이다. 나도 신경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아프잖아. 이때 고향 후배가 찾아왔다. 동덕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다. 어디 바쁜 시간에 오셨어. 근데 전화해서 애완견을 길러 파는 일이 생계 수단인데 아내에게 발이 묶여 직접 팔러 다닐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써보려는 것이다. 조금 전 찍은 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 팔로를 개척해 보려는 것. 거기 여기 나타나네. 네. 그렇다고 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때마다 바쁜 후배를 불러낼 수 없으니 열심히 배워본다. 요걸 더블 클릭하면 그냥 들어가 버리. 살림하랴, 아내 돌보랴, 들어가 버리거든. 가장 노릇하랴. 숨이 턱에 차오르는 것 같다. 아무리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장 힘든 건 방 안에서 지내야 하는 일. 하지만 아내의 가시권을 벗어나면 안 되니 어쩔 도리가 없다. 할 수 없이 선풍기 신세를 질 요량으로 지난해 넣어두었던 선풍기를 꺼내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왜 이렇게 됐대야? 언제 망가졌는지도 모르게 부서진 선풍기. 매사에 꼼꼼했던 아내의 빈자리는 곳곳에서 드러나곤 한다. 가만히 닦는 두 번째고 이거 쓸만하려나? 작년에 썼던 거 아니야? 이게 고개가 부러졌어. 그거 저기가 있잖아. 그 쓰던 건 저기가. 저쪽에다 놨어요? 응. 뭔가 있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 이렇게 늘 찾아 헤매곤 한다. 이걸 붙여.
내가 못 튀겨갖고. 어수선한 살림살이를 뒤적거리려니 동덕 씨 마음도 덩달아 심란해진다. 자자자 닦아갖고 들어가라고. 오늘은 어머니까지 한 소리 하신다. 먼지는 드는 거 닦으면 또 허연해진다고. 세상이 다 먼지인데 뭐 이거 한 번 닦고 뭐 진열해 놓을 건가 또 돌리면 또 먼지인데 오래 가지 그래도 뭐 뭘 오래 가겠나. 깨끗하네. 오늘따라 아내의 잔소리가 유난히 거슬린다. 아 왜 배 아픈 거 부른다고 또 물어봐. 배 아프면 배 아프다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잖아. 배가 아프다는 완금 씨와 안 아픈 것도 배 아프다구나. 신경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아픈 걸 느끼냐는 동덕 씨의 설전이 또 시작이다. 막 찔르던지 꼬집어도 아픈 걸 못 느끼잖아. 아 그건 신경이 다쳤으니까 그 신경 때문에 그런 거지. 논쟁을 거듭하던 부부는 마침내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만다.